CRP였습니다. 자, 아까 드린 대로 우리 철산동의 거리오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리오 원장 김기남입니다. 혹시 제 이름 들어보시고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알아요. 이름은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적네요. 예, 저도 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꽤 유명한 정치인인데 광명시장 2번 나왔었고요.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나왔던 국민의힘 강명갑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기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쓴 것은 저도 지금 나이가 60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자식들도 키우고 60, 70, 80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지금 제가 저쪽 철산역 앞에서 성형외과 주로 하고 있어요. 피부과하고.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법원에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껏 제가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좋은 얘기,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탈무드 말씀, 보사성어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공부해 왔는데 정말 이것은 정말 옳은 말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 생각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절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때가 중요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고 막 하죠. 밥도 지을 때 뜸 들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감도 시간이 되어야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이제 늙어서는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안 되죠. 나이 들어서는 좀 편안히 쉬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 때는 판판 놀다가 나이 들어서 자꾸 또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 전에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시험 망쳤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좀 이따 그만두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는 얘기가 정말 필요한 망고의 진리다 이렇게 한번 저도 생각을 가져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나쁜 일도 같이 오는 거죠. 동전이 있다면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도 같이 오거든요. 동전을 받았으면 앞면도 받고 뒷면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한쪽 면만 보고 나는 앞면만 보고 앞면 얘기만 하고 뒷면은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동전을 제대로 못 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선물인지 아니면 그게 폭탄인지 이것은 시간이 지나 보면 알고 그리고 자기가 선물로 받을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지만 자기 능력이 안 되면 그 받은 선물이 폭탄이 되더라 하는 것도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장관이 되려고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추천을 해줘서.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청문회 도중에서 비리가 밝혀지면서 장관도 못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비리나 집안 비리가 다 낱낱이 까발려지면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도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받은 것이 선물인지 폭탄이 된지는 시간이 지나보면서 알기도 하고,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폭탄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선물로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선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온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욕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도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너무 욕심을 내면 결국은 화를 당하는 게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욕심 내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저도 혹시 주식 한번 해보셨나요? 네, 주식하면 인간의 그 욕심과 그게 다 적나라하게 다 알 수 있는 게 주식 같아요. 할 때는 막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주식해서 따면,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나 보다, 내가 이제 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야지 하고 막 투자를 막 하다가 결국 깡통 차는 경우를 주변에서 아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자기에게 들어온 행운이나 부를 간직할 수 있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우리 욕심 많은 사람들 건강에 좋다 그러면 보약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매일 먹고, 그러면 그 보약 때문에 간장도 안 좋아지고 신장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욕심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네 번째로 마음에 두고 있는 기절은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했다 하는 말도 있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 사고를 요하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짧게 작은 규모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예전에 막 전기차가 막 가고 막 로봇가 이게 일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세상이 오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타고 생기고, 지금 그 자동차 만드는 그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배 만드는 조선소에서도 로봇들이 다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로봇이어서 잘 실감을 못하는데, 지금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로봇만 보고 저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아는 것이 힘이다, 체력은 국력,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금방 못해요.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서 택시 못 잡아가지고 막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보면 택시 부르는 어플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지들이 다 알아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오면 타고 휙 가고 그런데 혼자 그냥 어떻게 잡을지를 몰라서, 그냥 택시를 부를지를 몰라서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문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돈은 있는데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IT나 이런 것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거 배우는 게 굉장히 또 귀찮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이게 금방 안 얻는데 또 잃어버리고, 이게 나이 들면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물어봐야 돼. 근데 자녀분들이 또 잘 가르쳐 줍니까? 에이, 아까도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고. 응?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지 가르쳐 줬더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문맹이에요. 문맹. 그 글만 몰라서 문맹이 아니라 문맹이.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운전도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택시라든지 차량들을 마음대로 부르고 가고 이동하고 이런 시대는 능수능란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문맹, 새로운 개념의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배우는 게 너무 편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그죠? 유튜브만 보고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 배우는데 보면 아주 좋아요. 뭐 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잘 해놓는 사람이 많은지 유튜브를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움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참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을 알면 진짜를 알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뭐 이런 걸 성경적으로 너무 뭐 높게 해석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진실을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다. 그 옛날에 그 모파상이라는 소설 중에 어떤 귀족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녁에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차고 갈 목걸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차고 가서 아주 관심도 많이 받고 잘하고 왔는데 와서 그걸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걸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아마 열심히 그 노력해서 일해서 그걸 갚아줬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가 얘기하기에 그 목걸이 진짜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한 거겠죠. 우리가 친구 집에 갔어.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비싼 도자기를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도자기가 가짜인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아이고 뭐 1억 이상짜리 물어줘야 되는데 야 그거 한 내가 50만 원짜리 뭐 어디 산 거야 라고 알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 또 얘기하다 보면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 이거 확실히 잘 알고 있으면 겁나지가 않아요. 막 떨어질 때도 이건 갈 것이다라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겁나지 않고 올라갈 때도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더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정말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실을 알면 두렵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많은 거 해준다고 하고 뭐 하겠다고 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또 혹하죠. 그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쭉 연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미워. 그 사람이 한 죄가 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사람이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저는 뭐 한 번 두고 보자 하는 얘기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60, 70, 80 살아오시면서 야 이건 정말 또 나도 이런 거 있다 하시면 한두 분 정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꼈던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돈이다, 뭐 건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 건강이라고도 하고 돈이라고도 하고 뭐니 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래서 돈은 직업을 가져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야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버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벌은 돈을 은행에 저축도 하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자녀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고 했는데 돈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 든든한 백이 됩니다. 돈 없으면 좀 어깨가 좀 처지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혹시 버는 거 있으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시고 딱 받쳐놓고 있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애들도 엄마가 부자인 부모 좋아하지 그냥 부모 이제 나 돈 하나도 없다 니들이 책임져라 그러면 좋아할 자식들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주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신경택 회장님 멋있지 않아요?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의미 있는 일에 자기 돈을 쓸 줄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데 돈 자랑만 해. 근데 친구들한테 안 사줘. 자랑만 해. 쓰지도 않아. 돈은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 쓰셔야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잘 관리하셔라. 이걸 벌 때 열심히 막 했는데 날릴 때 한 방 훅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기 당하지 마셔야 되고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셔야 되고 또 자녀가 또 달라고 사업자금 달라고 또 주지만 지키는 게 벌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전쟁이야. 그냥 주지 마시고 잘 지키세요. 네. 자식이 달라면 안 줄 수도 없죠. 자식이 달라고 자식 다 키워놨잖아요. 어렵다고. 자식 다 키워놓은 자식 이따가도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은 정말 우리가 대학까지 저는 가르쳐 줬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가르쳐주고 근데 언제까지 해주냔 말이야 이게. 자식이니까 자식이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어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죠? 좀 있으면 주는 것도 괜찮아. 좀 있으면 좀.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이 너무 부모를 의존하게 돼요. 지 혼자 거친 사회에 나가서 혼자 스스로 자립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별로 힘들지도 않는데 조금만 힘들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자기 뭐 어디 가서 직장 다니기 싫고 그러니까 나 사업한다고 그래서 또 사업하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엄마까지 힘들고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저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식들은 다 대학은 나왔지만 대학 나오고 나서는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지들이 그냥 먹고는 살아요. 회사에 취직해서. 그래서 저는 그 자식들한테도 돈 문제에서만큼은 좀 엄격함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돈 문제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친구 잃고 돈 잃고 다 형제 자매하고도 돈 문제 얽히면 싸우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사랑도 가고 그래요. 돈 따로 사랑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사랑이 가고 의정이 가고 할 때 돈도 같이 가거든요. 장가 갈 때 자녀 장가 갈 때 결혼식장 장례식장 갈 때 돈 액수가 틀려지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친한 친구한테는 많이 넣고 그냥 사회 친구한테는 좀 넣고 이렇게 돈은 곧 자기 마음이더라 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돈 버는 게 살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 하는 게 6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건강 문제도 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건강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있으면 그게 부자인가요? 그래서 건강은 꼭 필요한 아주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건강에 나쁜 습관을 일단 저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젊었을 때 자기 몸을 학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젊었을 때는 괜찮죠. 그때는 그러면서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도 그냥 성격이 좀 내성적이셔서 우리 어머니는 좀 강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항상 지시거든.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또 그때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 어머님을 또 이기셔. 그러니까 술 먹으면 했던 그날은 이기는 날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시던 분이 하도 술을 많이 드시니까 요즘은 술 못 드세요. 건강이 약해지고 체력이 딸리시니까 술을 못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결국은 간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술 많이 드시지 말고 담배 많이 피시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나쁜 일을 해가 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일단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너무 나쁜 이상한 것만 피자하고 이상한 것만 먹고 그러지 마시고 몸에 좋다는 것,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갖춰진 그런 거, 몸에 좋다는 것. 그런데 그런 거 맛이 없긴 해요. 그렇지만 생각해서 자기 몸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잘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체격이 건강이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뭐 등수평도 뭐 80 넘게까지 담배 폈는데 오래 살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타고난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건강을 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노력하면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드셨을 때 운동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그냥 걷기, 분리에 뭐 만보 걷기 뭐 이런 걸 하는데 전문가들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많이 걷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근육을 늘려야 돼,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아령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셔라. 근력 운동 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넘어지거나 걷지 못하는 것이 하체 힘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에 저기 어르신들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허벅지가 굉장히 팔뚝처럼 가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면 이 허벅지가 이게 가늘으면 근육량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 키우셔야 되거든요. 종아리 근육 키우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까치발 짚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여기. 그리고 뭐 이제 쪼그려 앉았다 폈다 이건 이제 기본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해보시라. 그리고 요즘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거 매달리기 있잖아요. 매달릴 수 있어요? 저도 매달리면 처음에 5초도 못 매달리겠더라고요. 5초도 그냥 손 내려놓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것도 돼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에 자기에 맞게끔 한 2주만 한번 해보세요. 2주만. 그럼 본인이 느껴요.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이렇게 약 먹고 뭐 어디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런 거 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라. 그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이 들면 또 관절 운동이 제한되잖아요. 관절 운동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운동하고 어깨 올리고 이런 것을 항상 좀 해주셔야 돼. 귀찮은데 뭐 이렇게 맨날 가장 좋은 게 뭐 저기 침대지 뭐 소파지 그냥 눕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거든요. 귀찮아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매달리기도 한번 하고 다리 운동하고. 그래서 꼭 건강하시려면 운동을 하셔라. 그것도 근력 운동. 저는 나이 들면서 이제 생각한 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 같더라고요. 걸어 다니지 못하면 확실히 그 생활 라이프 반경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힘으로 숟가락 들어서 먹고 자기 걸어서 화장실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 그러한 건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본인이 하셔야 되고 그걸 못하면 자식들이 힘들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뭐 하시고 화장실 가다 넘어지시면 또 어디 했다고 집에서 전화 오잖아요. 뭐 어디 뭐 119 타고 어디 입원하셨다. 뭐 자식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식도 자식이지만 내 몸이 그렇게 조심하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꼭 운동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꼭 해야 할 이유 하나는 또 있어요. 치매가 예방된대요. 그러니까 뭐 치매 예방 안 걸리려고 우리 독서도 하고 보스톱도 치고 뭐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운동하는 게 치매 확률을 더 확실히 낮출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셔라. 그리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술 담배는 조금 멀리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들은 100세 시대잖아요. 살긴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짜증내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더라도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던 것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런 상황을,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물어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냥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야 그게 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한테나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거죠. 부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조금만 더, 뭐 100억 가진 사람이 뭐 좀 뺏어가지고 뭐 200억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다는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자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그런 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진리가, 진실이 너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도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님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절에 가가지고 뭐 조그마한 집 하나, 방 하나에 뭐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살고 있어도 그 스님 불쌍하다고 말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 그냥 작게 뭐 가진 것도 없이 작은 골방에서 그냥 힘들게 라면 끓여 먹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따라서 자기 신념에 확실한 신념 밑에서 자기가 당당하게 살면 이거 청빈한 삶이라고 해요. 그걸 청빈한 삶. 그걸 뭐 불쌍한 삶이라고 하지 않고 청빈한 삶 사시다 가셨다 그래. 그런데 자기가 가졌는데 자꾸 또 원하면서 조금만 더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 때 좀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자기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배우자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우리는 살려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와 사랑하다 보니 자식도 생겼고, 그렇게 살다가 뭐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하면서 갈 때는 나 혼자 가야 되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일정이야. 여행 계획표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살면서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갈 때는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갈 수 있으려면 자기가 다 준비가 되어야 돼.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중간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시고 내 자녀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다 장성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 입장, 부모 입장, 어떻게 보면 낀 세대가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있죠.
썩을 놈들 연락도 안 하고 맨날 오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주 오지도 않고 그럴까요? 아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전화 오면 막 겁나가지고 안 받으려고 한다니까. 아 전화하는 건 그만두고 안 받으려고 어떻게 어머머 뭐 이러는데 내가 많이 봤어. 그건 전화할 때마다 혼나니까 그래. 아 며느리들이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막 보면 막 혼내. 너 왜 그랬냐 뭐 했냐 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또 힘들어서 또 집에 가면은 이게 뭐 항상 분위기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지해.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고 그러면 그 가급적 안 가고 싶은 데가 시댁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자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녀를 내가 여지껏 키운 것은 자녀한테 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잘 키워서 쟤네들이 나가서 독립해서 잘 살았으면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여태까지 키워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보험으로 투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잘 커서 네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끝내세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일단 키워주고 내놨으면 그거 그 다음부터 지가 할 일이야. 잘 되고 못 되고 한 건 지가 할 일이지 부모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녀도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줬어. 그럼 나는 자녀로서 역할을 내가 충분히 해야 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녀로서 도리는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어떻게 키워줬는데 너 책임져라 하면 자녀는 이제 이게 빚도 받는 것 같거든요. 예, 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집에 오면 하여튼 웃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녀하고 와보면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지금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 고맙다. 네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예. 이렇게 오기 힘들었을 때 이렇게 왔니? 아이, 안 오지. 1년에 한두 번도 안 와. 그래 2, 3년에 한 번 와서도 아이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하세요. 고맙다고. 그리고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면 자녀분들도 마음이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지.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부모가 너무 자식들한테 기댈수록 자녀들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예,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비누처럼 잡으려면 자꾸 도망간다. 예, 그래서 부모가 이제 놓아줄 때 자녀들은 자유롭게 이제 살고요. 또 부모들은 또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 다 주지 말라고. 그리고 건강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이 돼야 자녀한테 손 안 벌리잖아요. 정말 힘들면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이게 좀 네가 좀 나 좀 도와줘야 나 죽겠다. 네 아버지 죽겠다. 병원 가야 되고 이게 종료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자녀들한테는 돈 얘기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것도 좋겠다. 안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아프다는 얘기 그만하셔야 돼. 아니 전화만 하면 아프다. 잘 얘기하고 끝날 때 너 힘나는 약 좀 달래.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눈 어디 가서 뭘 했더니 뭐 그 사람 다 잘 보이는데. 근데 내가 가서 보면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뭐가 있대. 눈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뭘 맨날 눈에서 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디 박사님이 갔는데 꼭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맨날 가요. 근데 나 혼자 병원 못 가니까 네가 와서 데리고 가야지 어떡하냐.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게 자꾸 아프다는 얘기. 안 아파도 엄마 뭐 아버지 요즘에 건강 어떠세요? 좋다고 하세요. 그냥 지가 뭐 아프다고 해봐야 도움도 안 돼. 그냥 좋다고 하면 엄마가 요즘 자꾸 그러면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전화라도 자주 해. 안부 전화라도. 근데 안부 전화 할 때마다 계속 아프다 그러고 네 아버지 아프다고 아버지는 네 엄마 아프다고 그러고 서로가 막 이렇게
두 분이 있을 때는 두 분이 막 싸워. 그런데 막 없을 때는 네 아버지 뭐가 식사 못 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야. 그럼 자식은 전화만 하면 아 이건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남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너무 좀 심하면 손님처럼 생각하셔. 그냥 손님처럼, 고객처럼. 고객한테는 잘하잖아요. 우리 오셨습니까?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자식들도 자식한테도 그냥 잘 왔다,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힘들 텐데 이렇게 선물 웬 선물 이렇게 많이 사왔니? 이렇게 해주시면 애가 더 좋아서 더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너를 키운 걸 당연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들도 가급적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자식들 너 그냥 나가. 그냥 나 혼자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럼 자식들이 이렇게 왠지 이렇게 요즘 조용해? 부모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글쎄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어떠냐고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담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자녀들한테 행복한 자유를 좀 놔주세요. 짐 지워주지 마시고. 큰일 났네. 나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나 이제 싸가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한번 조금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청구서 내밀지 말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생각하세요. 자식은 보험이 아니고 채무자도 아니다. 그러면 자식도 당연히 자식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커요. 그냥 기대 안 하는 게 실망도 안 하고.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하고. 쟤는 뭐 어디 삼성 들어갔대더라, 어느 뭐 판사하고 뭐 결혼했대더라, 뭐 선생님 며느리를 받더라,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짜증나. 그리고 이 비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그 친구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는 돈 많은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좀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네가 잘 나가니까 좋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간다. 꽃도 그래요. 빨리 피는 꽃이 있고 좀 늦게 피는 꽃이 있어요. 그럼 뭐 잘 나간다고 얼마까지 언제든 끝까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지금은 조금 친구보다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는 그냥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 들어오고 하루 놀면 하루 빠지고 더하기 빼기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곱하기라는 게 있어.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적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곱하기야 분명히. 내가 만약에 뭘 하는데 수익을 내는데 그냥 이거 플러스 하려면 이건 1년 걸릴 일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같은 것도 떡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갑자기 딱 올라가는 순간이 있대. 그것은 곱하기다. 그리고 또 곱하기 올라갔다가 내려가 하나하나 빠지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쫙 떨어진단 말이야. 일순간에 한 방에 훅 간다. 나누기 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되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곱하기 순간도 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부모의 문제를 자식들한테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부간의 문제 싸우고 나면 자식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네 아버지가 말이야, 네 엄마가 주로 어머니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부모고 어머니도 부모인데 어떤 부모를 욕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두 부모는 또
나중에 화해하면 되지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부부들끼리는 그 문제는 부부들이 알아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그거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상해. 가보면 맨날 싸워. 왜 우리가 보는 데 앞에서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분이 또 챙겨주는 건 또 두 분이야. 니네 아버지 뭐, 니네 엄마 뭐 이런 거 또 챙겨주는 것도 부부더라고. 그래서 야, 참 알 수 없다.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알 수 없는 부모님들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쭉 살면서 보면은 저는 이게 그 줌 렌즈가 담긴 망원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숲을 볼 때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카메라 줌 렌즈를 좀 당겨 보면 저게 나무들이 있어서 솔나무도 있고 뭐 밤나무도 있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을 더 당겨 보면 파랗게 초록빛이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나무 이파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가보면 벌레가 다 먹고 다 숭숭 떨려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삶이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내면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언뜻 보면 남의 것 커 보인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뭐 100m 미인, 10m 미인 있잖아요. 10m 전에서 봤으면 미인인데 가까이 가면 미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 할 일들은 가까이 거기에서도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좀 떨어져서 일을 처리할 일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월 반치에서 미래를 예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또 그렇게 그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더라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올 때는 정말 울면서 왔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갈 때는 자식과 남편 만나 살아갈 때는 좀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갈 때는 담담하게 자면서 가든지 웃으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제가 성형이나 피부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혹시 다음 기회에 기회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기남 원장님에게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